차민욱 셰프가 들려주는 한식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RBDK 외식사업본부장, 경양식 오너셰프, 오에노 컴퍼니스 이사 및 총괄셰프, 한국조리기능협의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요리계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차민욱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6번으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보드도 쓸 건데 혹시 보이시겠어요? 뒤에서? 제가 좀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식하는 요리사 차민욱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강의를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한식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한식만 했고 뭐 처음에는 궁중 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방송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연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하면은 가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왜냐면 한식이라는 게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손맛이 되게 중요하고 아니면 경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을 뵈면은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신 거죠. 요리사로서. 그래서 굉장히 떨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뭐 얘기 들려드리면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인문학이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그냥 한식은 이런 면도 있다 아니면 한식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그냥 드실 정도만 돼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좀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약간 이 얘기가 하고 싶으면 이걸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그냥 저희 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바로 말씀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준비하는 거 이외로 다른 얘기를 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언제나 그래서 수업 시간을 거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질문을 못 받고서 그냥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주제는 딱 이거 하나면 돼요. 한식의 재구성.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일단은 실물보다는 사진이 낫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건 이렇게 써 있어요. 떡볶이를 왜 떡볶이라 부를까요? 자, 그쵸? 뭐 지금 이렇게 수근수근 말씀 주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공통적으로 들리는 건 떡을 볶아서 만든다, 그죠? 그러면 어머니 떡볶이를 할 때 떡을 볶으세요? 그쵸? 이게 전부예요. 오늘 강의할 거에서는 떡볶이인데 떡을 볶지 않아요. 근데 왜 떡볶이야? 네, 이런 얘기를 좀 그냥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 소개 그냥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안 보이시죠?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일단 요리에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요리도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그런데 저는 최연소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고요. 이럴 때는 원래 오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안양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대림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제가 겸임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혹시 자제분 중에 있으신 분 없으세요? 대림대학교? 네, 없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한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회사보다는 여기 제가 약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쪽에 저희 대표님이 계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일어나셔서. 네. 저희 원래 출판사를 하고 계시고 저희 셰프엔터라는 곳에서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고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공식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는 걸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오늘 일정 되면 못 오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의 짐을 덜었었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눈치가 없으셔서 부랴부랴 이렇게 늦어서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대표님 계시고 이제 소속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겠는데 이 대회 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고 네. 아유, 뭐, 또 어머님들이 제일 좋은 이유는 어쨌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리액션을 해주셔서 그리고 뭐, 네, 뭐 이런 강연이나 뭐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방송도 혹시 저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죠, 지금 좋아요. 지금 좋은데 그 이번 명절에 설날에 그 KBS에서 한식원정대라는 프로를 했어요. 그게 접니다. 그때 이렇게 약간 그 울먹울먹하고 그런 일 있었거든요. 되게 잘생겼는데 그때 뭐 브라이언이랑 뭐 설비랑 같이 그 프로가 저의 그 진심 어린 표정과 활약을 바탕으로 정규 방송이 이제 편성이 됐어요. 이제 곧 KBS에서 이제 매주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여기까지는 계속 제 자랑을 할 건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의성이 되게 핫해졌잖아요. 그 영미 그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의성의 딸이라면 제가 의성의 아들입니다. 아니 설명도 안 해드렸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반응을 좋게 해주세요. 제가 의성에서 의성진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식재료 관련된 건데 거기서 의성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의성에 가시거나 거기에서 뭐 시청, 농협 이런 데를 가시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이번에 그 영미가 이제 굉장해졌을 때 요게 이제 올라가면은 왠지 뒤에 꼬리에 내가 나올 것 같았어요. 뭔가 연관한 데서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의성의 아들이고 이제는 여기 뭐 시장님도 계시고 이제 저는 안양의 아들로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40대 중반. 네 저는 일단 딸이 둘 있고요. 네, 첫째가 9살. 학부형입니다. 첫째 9살, 그리고 둘째가 3살. 그리고 약간 좀 힘들었던 거는 어제 둘째가 팔이 빠졌어요. 저녁에. 근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이렇게 데려갔다가 그 뒤에서 울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이제 잘 자더라고요. 애기라서 그런지. 근데 너무 놀라서 그래서 잠을 좀 설쳤습니다. 태권도? 태권도장에서 고쳐준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좀 시작해 볼게요. 또 저는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식이 뭘까요? 그쵸? 한국 음식 아니면 우리나라 음식 이게 한자로 쓰면 이래요. 그 한국 한자랑 나라 한자를 쓰고요. 밥식자, 먹을 식자를 써서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 그쵸? 굉장히 뭔가 정중해지는 얘기인 것 같고 성경책을 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의미가 뜻하는 거는 나라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안에서 먹거나 그냥 그러니까 먹는 1차원적으로 이 식도로 넘어가는 그 행위 자체만 얘기하는 게 한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식주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쉬는 문화도 있고 노는 문화도 있고 주대학에서 저번 주에 노래 하셨다며요. 제가 노래도 잘해요. 어쨌든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할 건데 그리고 이거는 너무
설명을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설명을 해드린 것과 그 앞에 진행해 주신 분이 설명해 주신 것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고 이 한식은 훨씬 더 대단한 건데 너무 낮춰서 부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건 한식은 한국 음식을 줄인 게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를 줄인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문화 자체를 줄여서 한식이라 부른 거다라고 얘기를 어디를 가나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림대학교의 그 호텔 조리과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도 항상 이 얘기를 하고요. 한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한식은 문화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음식이 곧 문화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지금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는. 야 그냥 먹고 살기 바빴을 건데 문화라는 건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문화가 되는 거야? 왜 그냥 먹는 행위가 문화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식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먹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매일 하시는 거고 솔직히 지겨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리 주위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 한식이 왜 문화죠? 뭐가 문화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 뭐 TV 자료들을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봐도 진짜 배고파서 이렇게 막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만 봤는데 문화라는 부분은 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이게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일단 보여드리는 거는 자꾸 이게 제가 조작이 좀 서툴러서 이 그림을 보시면 혹시 보이세요? 뒤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반분들이 이제 상투도 벗어 던지고 여기다가 술도 한 잔씩 하시면서 지금 난로에를 펴서 이제 노시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시기로 따진다면? 여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먼지나 이끼 같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새싹이에요. 그쵸? 봄에 꽃놀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선조님들은 이거를 정해 놓으셨어요. 노는 날에. 그 날이 뭘까요? 이게 그 그림 제목이 답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답청. 네, 답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봄에 돋아나는 풀을 발로 밟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답청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은 삼진날이에요. 네네. 삼진날 아시죠? 삼진날이 뭐죠? 그쵸.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9월 9일에 갔던 제비가 다시 회귀하는 날을 삼진날이라고 하는데 그게 양력으로 하면은 아마 4월 16일일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 삼진날의 뜻은 딱 그거예요. 삼진날은 그 일반적으로 전에 내려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제비가 돌아온다. 그럼 제비가 돌아오니까 축하해 주는 날일까요? 아니겠죠? 그 제비가 돌아온다는 거는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길조새였어요. 길조 맞죠? 그 좋은 새. 길조새였는데 이 새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천녀라고 해서 하늘에서 그런 그 분들도 신성시하는 그런 분들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님, 반가운 손님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복이라는 뜻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정말 반가운 손님이 있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날 자체를 의미하는 게 삼진날이에요. 그리고 삼진날이 되시면 우리 선조님들은 하셨던 게 딱 요런 것들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꽃이 피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비 왔으니까 이제 못 보겠죠? 저는 보고 왔습니다. 광양 가가지고 이렇게 셀 수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삼진날에 꽃놀이를 가세요.
근데 이게 양반들만 간 게 아니고 노비들도 가고 아니면은 그 원래는 예전에 그 안 사람들은 밖으로 잘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이제 집안일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셨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이날은 나가서 노십니다. 근데 가족 단위로 움직였다는 사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양반들이 모여서 나가거나 어머님들이 모여서 나가거나 아니면 노비들이 모여서 나가서 노는 날입니다. 삼진날이. 그래서 이때는 진달래꽃도 따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어 먹죠? 그죠? 화전놀이라 하잖아요. 화전도 만들어 먹고 아니면은 진달래꽃으로 담긴 뭐 두견주도 한 잔씩 하고. 근데 이 날이 의미하는 건 이제 너희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농사 시작이야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친 듯이 놀아라. 오늘은 술도 마시고 모두 다 즐겁게 놀아라 라는 날이 삼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눈을 떠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나비를 처음 보는 나비가 만약에 흰 나비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는 상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허탈하고 그러니까 망 그게 나오고, 그리고서 화려한 나비나 아니면 검정색 나비를 보면은 되게 복을 받는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제일 처음 제비를 보면은 이번 연도는 내가 굉장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힘차게 보낼 수 있겠구나 라면서 그런 점도 치셨다고 하네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고 놀고 문화도 하면서 꽃놀이를 가시면 이렇게 화전을 지져 드시면서 시조도 읊으시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그냥 저희 나라 전체가 즐겁게 들뜰 수 있었던 날이라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문화도 갖고 있다. 그런 DNA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여기서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식을 조금 나눠볼게요. 한식을 당연히 시대로 나눈다면은 이제 요즘의 음식, 근대 음식이 있을 거고 근대 음식 전에 그러니까 뭐 전통 음식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나누는 기점은 일제강점기를 사이로 두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그 시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그 개체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보이세요? 누구시죠? 그쵸, 세종대왕.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한식에서. 궁중음식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궁중음식. 맞아요. 뭐 구절판, 신선로 이런 거 나오죠? 궁중음식은 말 그대로 궁중음식이에요. 궁에서 드시던 음식. 조선왕조가 제 기억으로 5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518년의 역사 동안 임금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던 음식, 궁에서. 그게 바로 궁중음식인데, 이 궁중음식으로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지방에 좋은 물품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그 대장금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왕이 드셨다. 요 정도까지는 거의 알고 계시죠? 이건 맞을까요? 항상 이러면 뭔가 틀렸습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픽션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예전에 왕은 약간 낮은 백성들이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얼굴을 보면 죽였대요. 그만큼 약간 신성시 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딸 둘을 갖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는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제가 함부로 못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만든 음식을 왕이 먹는다.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약간 말을 조금만 세워보면은 인도에 커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뭐 이태원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커리 전문점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저 아는 대표님이 그 커리 전문점을 하시면서 인도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야, 내가 커리 할 건데
인도 사람이 진짜 하는 걸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한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카스트 제도 아시죠? 신분 제도. 야, 너는 카스트가 높은 편이니 낮은 편이니 하면은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나는 거기서 굉장히 높았어. 내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이 대표가 갖는 의문도 일맥상통해요. 야, 너희가 높았는데 왜 요리를 해? 왜냐면은 인도에서도 그 아시죠? 뭐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노비가 부딪혔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와서 막 항의를 했대요. 왜? 그러니까 걔도 죽였대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대장금이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사홍원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관청 같은 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홍원이라는 곳 밑에 있는 게 그 대장금이 어디서 일하죠? 수락관. 맞아요. 수락관. 수락관이 있어요. 근데 이 수락관은 소속 지금으로 따르면 셰프가 있어요. 대장금의 신분이 뭐였죠? 수락관 나이. 나인. 그러면은 이분 말고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재미난 아저씨 한 명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이면식 씨. 이면식. 그 임씨 아저씨. 이분은 직책이 뭐셨죠? 뭐야? 수 뭐? 숙수. 그죠? 숙수입니다. 이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던가요? 그쵸. 그것도 숙수가 하는 일이 맞아요. 근데 되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숙수들이 사홍원 밑에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이 많이 드셨어요. 이 숙수라는 직업은 그 이면식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서 그 요리 관련된 뭐 유통이든 아니면 납품이든 아니면 검수를 하든 세금을 걷든 이런 사람들은 다 숙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숙수들이 지금 우리가 군대 가는 것처럼 착추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수들 중에 야, 오늘은 너희가 와서 이걸 해라.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당연히 왕이 드시는 음식이니까. 철저한 절차를 걸쳐서 그분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뭐 그분들 중에 뽑힌 사람이 요 안에 기거하면서 근데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기거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뭐 대장금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인턴직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조리 보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김이상궁이나 이런 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인들 중에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왕이 되시기 전에 그렇게 기미를 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잘못된 건 대장금이 한 음식을 왕이 드시진 않았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숙수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출장 뷔페 요리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양반들 이따가 나올 건데 방가 음식들 같은 경우도 양반 가문에서 그 거기에 뭐 며느리들이나 아니면 당연히 뭐 노비들도 하겠지만 우리 지금도 혹시 종갓집 종부 있으세요? 여기? 종갓집에서 내림 음식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맏며느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이 했었는데 특별한 잔칫날 같은 경우는 방가에도 이 숙수들이 가서 음식을 했다고 하네요. 특별한 날들에는.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고요. 가장 존경하시는 분 안중근 선생님. 근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온화하고 인자하고 너무 멋있게 생기셨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를 가면 굉장히 그냥 막 던지는데 여기가 일단 안양시장님은 가셨죠? 그런데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좀 막 던지기가 좀 그런데 그냥 던질게요. 돼지였어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뚱뚱하신 분이었어요. 세종대왕님은 뚱뚱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몇 끼의 고기가 안 올라오면 식사를 하지 않으셨었고
그래서 그때 이분을 모시던 뭐 여의정, 뭐 우의정 같은 분들이 상소를 올리는데 그런 얘기도 썼대요. 대왕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앉으셔서 잘 드시면서 했으니까 저희가 훈민정음도 나오고 했겠죠. 되게 감사할 부분인데 우리 왕이 맨날 앉아서 이렇게 책만 보고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냥도 나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소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앓고 계셨던 병이 있는데 비만은 뭐가 있죠? 당뇨.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한식 음식의 정수라고 하는 단어 중에 그게 있어요. 의식동원, 약식동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식동원, 약식동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음식이 곧 약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잘 먹으면 된다. 요새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되게 힘드셨는데 그래서 의식동원의 일환으로 되게 잘 드셨던 재료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던 식재료가 있는데 배궁계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이게 현대 용어로 따지자면은 알비노예요. 이게 1000마리 중에 3마리가 흰닭이 나온대요. 근데 요거를 골라서 드시셨대요. 야, 배궁계가 좋아. 근데 요게 이 고혈압에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력닭이었대요. 정력에 굉장히 좋은 닭이어서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자식이 몇 분인지 아세요? 맞아요, 22. 야, 저는 딸이 둘인데도 이렇게 등이 휘는데 아까 그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죠. 뭐 셰프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셰프, 뭐 정말 잘 나가는 이거 한 2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디든 갑니다. 이 배궁계를 드셨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궁중 음식은 왕을 위한 음식이다.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한식은 방가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살짝 나왔죠? 방가 음식은 뭘까요? 양반. 맞아요. 사대부지방, 양반 가문의 음식. 근데 얘는 음식 성향을 보자면은 그 궁중 음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이유는 왕이 이제 자식들을 낳으면 당연히 뭐 세종대왕도 2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왕족들하고만 결혼을 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겠지만 자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진짜 뭐 친족 간에도 싸우고 이런 일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를 섞는 거예요. 혈연. 그래서 자기 딸이나 아들들을 이제 양반 가문으로 시집을 보내요. 뭐 그 사람들은 뭘 드시고 자라셨을까요? 그래서 궁중 음식을 드셨겠죠.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 가서도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전해져서 여기서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먹었던 건데 마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거 말고 예전에 양반들은 지금처럼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공물을 받았어요. 식재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상되는 식재료들을 주시고 쌀을 주시고 이게 지금의 월급 대신으로 받으셨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중으로 모든 식재료가 모이니까 이게 양반 가문까지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는 유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근검절약 그 먹을 것만 먹고 이게 굉장히 좋은 미덕 중에 하나였는데 양반 가문에서는 그런 게 좀 통제가 덜했겠죠. 왜냐면은 진짜 눈에 보이는 직업도 아니고 내가 먹는 거를 안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중 음식보다는 좀 더 화려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궁중 음식은 좀 더 이제 약간 소박하고 아니면은 되게 정말 정직하게 만들었다면 여기로 가서는 좀 더 이 음식에서 화려해지고 좀 더 웃기라고 하는 이제 고명이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서민 음식이겠죠. 서민 음식. 저 물 먹어도 됩니다. 서민 음식은 뭐죠? 그쵸. 일반 분들이 드셨던 음식.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신분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약간은 정말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약간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서민 음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때 내려온 음식을? 그죠? 아니겠죠. 저희는 굳이 따진다면은 방가 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음식들은. 왜냐하면은 전례가 되지 않았어요. 서민 음식에서는. 왜냐면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방가에서는 음식을 하는 조리법이나 이런 사료들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민가에서는 그냥 전례만 되는 거예요. 얘기로. 그럼 언젠가는 끊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어머님한테 제 비밀 하나를 알려드려요. 그럼 어머님이 뒤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뒤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 저기 가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참, 제가 원래 여자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전례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가 음식이 사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한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5대 영양소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5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단하십니다. 주대학에서 배우나요, 이런 거? 멋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야, 무기질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탄단지 정도까지 나와요. 무기질. 이렇게 5대 영양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구황 음식이었어요. 구황 음식이 뭔지 아시죠? 정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을 얘기하는데, 저 구황 음식 개념으로 본다면 이 5대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때 나온 음식들은 솔직히 살기 위한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 보충은 어떻게 했을까요? 탄수화물은? 그죠? 쌀.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쌀을 먹었어요.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약간 전골 그릇 오봉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봉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밥그릇에다가 밥을 드셨대요. 정말 많이 드셨대요. 쌀은 에서 탄수화물, 단백질은? 이것도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고기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콩이면 뭐가 될까요? 두부, 메주.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이걸로 된장도 나오고 간장도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이라고 먹던 게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은? 그쵸. 그럼 곡물의 기름. 비타민 무기질. 그럼 겨울에 어떻게 먹었을까요? 말려서. 맞아요. 그 어머님들이니까 그죠. 제 선배님들이셔서 답이 계속 나오네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비타민 무기질의 주 공급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에 먹어야 됐던 게 김치예요. 김치의 옛날 이름이 지 아니면 저 아니면 채로 불러요. 그래서 약간 이게 PT대로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이 지, 저, 채가 뭐냐면 모든 한자가 뜻하는 뜻은 그거예요. 소금에 절였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풀기 힘든 건데,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려면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절이고 말리고. 그죠? 소금에 절이고 말리고 올리고. 설탕, 닭불탕. 발효, 또 있어요? 그리고 공기 접촉을 막는 거죠. 뭐 기름에 담그거나 식초에 담그거나. 그러니까 그 부패라는 거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요 균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붙어요. 어디에나 붙어요. 붙어서 번식을 해버리면 이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균이 그러니까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게 오래 보관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기를 없애서 살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줄이거나 아니면 산도를 높이거나 엑시드를 아니면 당도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먹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얘네도 힘든 거예요 살기가. 아니면 발효 얘기를 하셨는데 발효는 발효균이 번식을 많이 해놔서 요 놈이 왔을 때 발효균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발효예요. 이렇게 해서 5대 영양소의 공급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알기 쉽게 그러면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하는 게 김치 말고 또 있을까요? 옛날 생각을 했으면 그죠? 그것도 이제 여기 지에 들어가죠.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음식들이 우리가 알기 쉬운 서민 음식이나 향토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음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향토 음식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지역 특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곡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날 거니까 그거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향토 음식.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 옛날에 치킨 먹고 김밥 먹고 이러지 않았겠죠. 이게 보시면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렇게 발전을 해요. 대전에서는 이삭토스트가 대전에서 나왔다네요. 구미에서 교촌치킨이 시작을 했고 대구에서 서가인국 그리고 뭐 부산에서 설빙이 시작됐고 이랬대요. 근데 얘네가 프랜차이즈가 서울로 올라가서 확대가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산에 갔는데 이거 출장을 갔어요. 근데 부산 친구가 이제 마중을 나갔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다니다가 설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산 여기 야 혹시 부산 분들이 있으시면 기분 나빠져서 야 부산에 어떻게 설빙이 있냐 이랬다 그런 경우들. 이게 바로 곧 궁중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식재료가 서울로 모였다. 그래서 향토 음식은 아까 서민 음식과도 좀 연관되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나눠지는 게 사찰 음식이 있겠죠. 사찰 음식은 뭐죠? 그죠, 절밥. 그죠? 저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종교는 기독교인데 그 약간은 이거는 양심의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밥을 주시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합장을 하고 밥을 먹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냥 약간 그냥 음식은 저는 솔직히 입에 잘 안 맞는데 국수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연으로 낸 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 저기 맨 뒤로 가서 조시고 계시는데 저희 소속 셰프 중에 정재덕 셰프님이라고 계세요. 사찰 음식 하시는 그분 국수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찰 음식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약간은 반감식 색깔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신채를 쓰지 않는다겠죠. 오신채 혹시 들어보신 분? 손? 그쵸, 오신채 뭐죠? 마늘, 대파, 달래, 부추, 달래, 부추, 흥거라고 하죠. 흥거라는 게 약간 지금 생각하면 마늘이랑 양파 경계선에 있는데 파같이 생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마늘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걔네를 왜 안 드셨죠? 그렇죠. 오신채잖아요. 5가지의 신, 매운맛이 나는 채소. 사람이 이렇게 막 매운 거를 먹어서 피가 돌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요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다 뭐죠? 어쨌든 그래서 안 드셨대요. 오신 스님들이. 근데 솔직히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촬영 때문에 그 어떤 되게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높으신 스님이랑 이렇게 차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기 그 스님 정말 고기를 안 드세요? 정말 오신채를 안 드세요? 그랬어요. 뭐라 하셨을까요? 본인도 드신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법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대요. 그냥 살생을 하지 말라.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말라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 풀들도 생명이
쌀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난 죽어야죠. 이러는데 그렇구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어쨌든 사찰 음식.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한식은 궁중 음식, 방가 음식, 서민 음식, 향토 음식, 사찰 음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비교되게 양식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여기는 그냥 대충 짚어드릴게요. 왜냐면 책에 있거든요. 오트키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프랑스에 예전에 이것도 주부대학 다니시니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태리에서 루이 14세 때 시집을 한 분이 오세요. 칸테리느 드 메디치라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향락이라면 좀 그렇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즐기는 문화를 만드셨어요. 음식 문화를. 그래서 루이 14세 때는 연애를 한번 하면은 밥을 먹는데 12시간씩 먹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누워서 먹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누워서 음식 이렇게 주는 거 먹고 주는 거 먹고 이러면서 12시간 동안 놀면서 음식 먹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 문화 때 나온 음식들이 오트키진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요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음식을 생각하면 버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기름지고 우리가 아는 뭐 되게 이만한 막 통닭이나 돼지 바베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누벨키진이라는 친구인데 요거는 한 70년대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 보큐즈라는 분이 그러니까 정립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음식 문화를 하면은 이런 굉장히 그 오트키진 같은 이런 거를 먹으면 우리 빨리 죽어. 몸에도 안 좋고 너무 열량도 높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버터 대신에 오일을 쓰고 그리고 좀 이제 오래 조린 뭐 꽁피 뭐 이런 조리법 대신에 그냥 바로 먹는 생식의 개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진 게 누벨키진. 그리고 분자 요리라고 해서 우리 그 TV에 뭐 냉부 같은 거 보시면 뭐 되게 이상한 조리법으로 많이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재료들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분자 요리라고 해요. 근데 얘는 그 미슐랭 가이드라고 이제 한국에도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이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 너무 재밌다. 왜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면 한 번씩 외식을 하고 싶고 그죠? 외식을 하는데 외식도 질리면 그 다음 못 먹었던 걸 먹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니즈를 통해서 발전된 게 분자 요리. 그리고 마크로비오틱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검정색 콕을 먹으면 머리가 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컬러푸드 얘기나 아니면은 대파나 양파 같은 걸 껍질째 그대로 씹어 먹어야 돼. 그래야 모든 영양소를 섭취해. 이런 게 이제 마크로비오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에서는 포인트가 유기농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운 작물을 먹자. 얘보다 조금 발전된 게 채집 요리예요. 야, 유기농도 사람 손을 탄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길 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은행을 주무시다가 경찰에 잡혀가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잡혀가셔서 제가 이제 몰래 주워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새벽에. 어쨌든 그 주워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진짜 채집을 해서 자연적인 음식들을 추구하는 게 채집 요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저 몇 시까지죠? 12시요? 12시에 끝내야 돼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식은 궁중음식, 방감식, 서민음식 이렇게 나누고 양식은 이렇게 나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게 잘 보시는 냉부의 이재훈 셰프라고 혹시 아시는 분? 그럼 어머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계속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저희 대표님이 출판사도 하고 계신데 그 출판사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요리. 당연히 이게 잘 팔려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일단 한 권을 갖고 왔는데 요 양식과 한식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네. 한식은 사람 중심이고 양식은 제가 답을 써놨나요? 네. 아 그래요?
어머니 어떻게 시? 예, 이거 드릴게요. 빨리 가야겠네. 아, 저 답을 써놨구나. 어디까지 써있죠? 뭐 다 써있나요? 그럼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근데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애들한테 그냥 1번부터 15번까지 답만 알려줘요. 설명해주고.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항상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도 그냥 내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저는 수석을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항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전 저희 애들한테도 중간고사에 공부하지 마. 그냥 이것만 몇 번 보면 당연히 쓸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냥 평소에 하는 평가로 너희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매길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을 써놨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람 중심입니다. 양식은 조리법 비반으로 나눠져요. 근데 한식은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모든 음식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 명이 있어요. 나오자 아 신난다 이렇게 살다가 한 명이 더 생겼어요. 그럼 저희 와이프를 들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놀기도 하고 많이 방황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희 와이프랑 제가 22살에 결혼했거든요. 제 첫사랑입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음 제가 지금 10년 차인가 9년 차인가 그래요, 결혼한 지.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뭘 해도 이뻐요. 제가 좋아서 쫄쫄 따라다녀서 결혼했으니까. 근데 나중 되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와이프의 생활 패턴과 제 패턴도 있고 와이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고 제 에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어머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한데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된다고요. 그죠?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서로 그걸 존중하는 법칙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제가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우가 요새 와이프가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민우가라고 해요. 그래서 장모님이 맨날 뭐라 하는데 와이프한테 야 민우가 오줌을 쌀 때 변기에 앉아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무슨 부분인지 아시죠 다. 그러니까 저보고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래요. 계속 요새는.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는 왠지 양보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내가 왜 앉아서 오줌을 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앉아서 싸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지켜야 될 규범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규범이 생기고 그 집단이 생겨버리게 되면 지켜야 되는 덕목이나 하는 행위들이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답변 되게 잘해주시고 이런 게 바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시작은 모두가 사람이고 그 주체를 통해서 발전되는 게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식은 사람을 기반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곧 뭐가 되겠죠? 그렇죠. 문화가 되는 거죠. 원래 뭐가 되겠죠 하면 다 문화 이러면 제가 오늘은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려 했는데 한 번씩 얘기해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은 곧 문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니면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전래되어 내려오는 문화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한식은 그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화라는 한식 카테고리에서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고추장 들어가고 맛있겠죠? 저는 근데 떡볶이보다 라면 넣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러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자. 갈비탕이라고 써져 있어요. 갈비탕이 뭐죠? 맞아요. 김치찌개. 맞아요. 삼계탕. 삼은 인삼이죠. 그러니까 인삼이랑 닭이 들어간 탕. 묵사발은? 맞아요. 잡채는? 여러 가지 뭐요? 맞아요. 오신반은 5가지 매운 게 들어간 밥상, 반상반찬, 그죠? 그러면 쉬워요. 그냥 이게 한식의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도 몇 개만 짚어볼게요. 아니면 이거 설명도 제가 뒤에 있죠? 네. 얘 건너뛰고 그러면은 받아서 할게요. 혹시 한국 음식 중에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불고기. 그럼 손들고서 할게요. 네. 불고기. 칼국수도 뒤에 있어요. 또, 네. 비빔밥. 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고. 네. 육개장. 이 3가지로 그러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 음식은 명명법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명명법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는 그러니까 한식을 업으로 삼고 계신 그런 저희 거의 어머님들 뻘에 그런 요리 연구가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절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계세요. 공부를 하세요. 그때 방송에서 하셨던 거 근거가 어디죠?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스타일이. 근데 그분들이 싫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한식이 곧 문화면 문화는 제대로 저희 후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닌 거는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거 자체도 문화니까 좋은 거는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라서요. 불고기로 넘어갈게요. 불고기 뭘까요? 불에다 굽는 고기. 자, 아까 떡볶이 어머님이시죠? 떡볶이는 떡을 볶으신다고요? 안 볶아요? 불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만든. 아니, 안 볶아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요. 불고기는 원래 이름이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적 막 얘기하잖아요. 산적 어떻게 만들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치 꽂잖아요. 그럼 꼬치가 없으면 산적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적이라는 한자가 저는 한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자가 불 위에 고기 육자를 쓰면 그러면 적이래요. 한자 이렇게 씁니다. 불 위에 고기. 그러면 이 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직화예요. 불에 직접 닿게 굽는다. 불에 직접 구울 거면은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서 손으로 이렇게 구우면은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꼬치를 끼는 거예요. 직화로 구워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였냐? 우리가 고기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조금만 셀게요. 고기가 조선시대에는 돼지고기가 소보다 비쌌어요. 아세요? 왜요? 혹시 요런 친구들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그쵸? 돼지는 뭘 먹죠?
얘는 잡식이죠. 소는 못 먹죠? 그러니까 얘가 비싼 거예요. 먹이를 얘는 풀만 줘도 이만해져요. 근데 얘는 이것저것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키우기 위한 사료값이 비싸니까 예전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먹기 위해 살기도 바쁜데 얘까지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고기값이 지금도 비싸죠. 지금도 비싼데 고기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는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운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전에?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은 뭐 열애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는 일소였기 때문에 비쌌어요. 그러면 닭은 당연히 얘는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섭취를 못한 거예요, 예전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또 생각해야 될 건, 고기를 그러면 언제 먹었을까? 근데 예전 제사상에도 고기가 그렇게 항상 올라갔다는 건 없어요. 언제 먹을까요? 이 일하던 소가 죽었을 때. 그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엄청 열심히 지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마을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나 먹기 살건데 옛날 사람들은 진짜 착했나 보다. 아니에요. 내가 다 못 먹으니까. 소 한 마리가 죽으면 마을 잔치가 열려요. 왜냐면 둘의 문화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송이를 도와서 뭐 정이 있어서도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고기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먹어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말이 좀 더 세면, 그래서 나온 게 마을 잔치가 열리는데, 일소다 보니까 얘가 근육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처럼 원래 우리 소는 지금 소보다 한 60% 정도 크기였대요. 요만했대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이게 자꾸 새요. 근데 하여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소가 어떤 식으로 번식이 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의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모든 전국에 있는 소의 정자는 한 명한테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먹은 소랑 내일 먹는 소랑 아빠가 같아요. 그 집안한테는 참 미안한 부분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우성교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나온 숫소 중에 그런 유전자가 좋은 소들의 정량을 모아서 전국에 뿌려요. 시소에서. 그러면 조금 커져요, 자식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냐만 커요. 이래서 점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옛날의 소는 근육소니까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질겨서. 그래서 생겨난 조리법들이 오래 굽거나 아니면 다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유교문화니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못 먹으니까 나온 음식이 뭘까요? 육개장. 떡갈비. 다져서 만든 거예요. 잘 드실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갔죠, 고기가? 불고기. 그쵸?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있어요. 고기를, 그러면은 소고기를 옛날에 어떻게 먹었을까요? 오래 끓여야겠죠. 그죠? 오래 끓이거나. 근데 사람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 음식은 뭐냐면 바삭하거나 구워진 음식이에요.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 근데 칼이 좋지가 않았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고서 뭐 지금처럼 냉장 보관을 하면 좀 더 잘 썰잖아요, 차갑게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되게 팔떡팔떡 뛰는 이렇게 막 따뜻한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고기가 안 썰리는 거야. 작게. 그러니까 떡갈비도 그래서 이제 도끼로 다졌대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썰 수밖에 없었는데, 얘보단 작았겠죠? 뭐 이런 덩어리가 됐는데, 얘는 직화로 구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질기기도 하고 타버려요. 그래서 생겨난 게 냉침법이라고 있어요. 냉침법이 뭐냐면, 고기를 굽다가 물에 담가요. 그리고 다시 고기를 굽고, 다시 물에 담그고, 다시 고기를 굽고.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수분이 이제 이렇게
보호막을 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타지 않고 안에까지 익어서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꼬치에 껴서 구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는 지금 그렇게 아무도 안 하시겠죠. 뭐 하는 데는 있어요. 뭐 언양식 불고기 이래서 뭐 직화로 굽는 데들도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야, 그 모두가 다 불고기를 그렇게 안 해도 불고기를 하는데 왜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고기에 구워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떡볶이 어머니 자제분 계시죠? 네. 첫째 이름이 경선. 경선. 자, 그리 우리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분이시죠? 우리 뭐였죠? 정선? 이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자제분의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 마음대로 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세요? 저 사람이 저 첫째 이름이 시아예요. 근데 야, 너희 뭐 지야, 걔가 누군데? 야, 기분이 나쁘겠죠. 그 사람의 개체를 나눠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은 옥돌민 빛나룩이에요. 그러니까 옥돌처럼 빛나라라는 뜻에서 지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민욱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떠올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생각해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 불고기란 얘는, 그러니까 차민욱이라는 얘는 키가 180이고요. 딸이 2명 있고요. 제가 몸무게가 100kg예요. 다이어트 엄청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 아들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벗겨놓으면 틀려요. 어쨌든 제가 100kg인데 걔가 곧 차민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나이나 뭐 지금 몸무게나 키를 얘기했던 것처럼 얘의 특징을 얘기해 주자면 딱 하나만 지금 얘기해요. 얘는 나는 불에 구워줘야 돼, 직화로.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주냐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 이름으로 부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조금은 이해되시죠? 얘는 이제 너무 길었으니까 좀 건너갈게요. 비빔밥. 비빔밥은 뭘까요? 그쵸,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만약에 그려보아 주세요라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그리고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쵸? 아마 한 90% 정도는 다 이렇게 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중간의 이름은 부빔이에요. 부빔밥. 이 전의 이름은 골동반이라고 불렀어요. 이 골동반의 뜻은 뭘까요? 골동 뭐죠? 오래되고 골동의 뜻은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이게 살쪄서 그죠? 살쪄서 오래되고 질서가 없다. 얘는 질서의 정수죠. 지금 비빔밥은 줄 맞춰가지고 이거 막 줄 틀리면은 저도 예전에 궁중 음식 할 때 요게 계기가 됐어요. 궁중 음식 할 때 예. 선생님 좀 쉬었다 하세요. 11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네. 네. 쉬고 싶으신 분? 저요. 원래 이러면 안 쉬시거든요. 네, 잠깐 쉬고 오세요. 그러면 어머니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진주 분 계세요? 진주 고향이 진주시다. 한 분도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없을 수 있지? 혹시 경상북도 칠곡 의성 저 칠곡. 자, 일단 진주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쵸? 이게 뭐죠? 안동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반들이 있던 곳은 다 있어요. 얘가 뭐냐면 유배를 가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보다는 자제들이, 그러니까 약간 금수저 그 친구들이 놀아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헛제사를 지내요. 헛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걔네를 비벼서 먹은 게 헛제사밥이고 걔가 골동반의 효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비벼놓은 거를 이렇게 섞어놓은 거를 한 숟갈씩 퍼서 놓으면은 걔가 곧 골동반인 거예요. 그래서도 질서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비빔밥은 아예 원래 근원적인 이름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겠죠. 그쵸? 비벼졌다라는 뜻이 이름에 있는데 줄 맞춰 놨어요. 그럼 비빔밥이 맞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면, 한국 음식은 그래서 명명법을 좀 정리하자면 주재료, 맛, 형태, 색, 담는 용기, 특징들이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좀 근대 이전 음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비빔밥은 비벼진 밥을 뜻하는 거니까 이건 아예 아니겠죠. 육개장으로 갈게요. 육개장은 어떻게 끓이죠? 오래 끓이죠, 오래. 맞아요. 내고로 끝나나요? 그건 고추기름 아닌가요? 네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은, 그러니까 고기 육자죠? 근데 이전의 음식에서는 육이 들어가면 그냥 소고기로 보시면 돼요. 소고기가 들어간 게장이다. 게장 뭐죠? 이렇게 끊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로 따지면 소고기가 들어간 게장이다. 게장은 뭐예요? 네? 국? 자, 조금만, 이건 진짜 빨리 설명드릴게요. 얘도 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말까지 못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가. 자, 게장. 예전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더우면은, 요새는 진짜 문도 못 열죠?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하셨을까요? 이열치열 나왔죠? 그늘에서 피하거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냥 죽어요. 돌아가세요. 되게 속상한 거죠. 더워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 병을 서중이라 불러요. 이 서중의 뜻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예요. 그 옛날 음양의 조합 들어보셨죠? 혹시 복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복날이 어떤 날이죠? 초복, 중복. 복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복을 받는 날인가? 그죠, 더위. 그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기했죠. 서중이라는 병이 귀신 들렸다고 한다. 그러면 복날은, 그래서 복날의 복자가 이 음기가 양기를 누르고 있는 상태의 한자예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기가 들끓는 날. 그러니까 음기가 들끓으면 당연히 귀신이 들겠죠. 복날에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날 음식이, 복다림 음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복다림 음식의 대표가 뭐죠? 복날 음식? 삼계탕. 삼계탕, 보신탕. 좋아요. 자, 보신탕의 주재료 뭐죠? 게. 민가에서는 소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게 게밖에 없었어요. 소는 일해야 되고, 돼지는 키우면 안 되고, 닭은 알 낳아야 되고. 그러면 너를 먹자. 많이 드셨던 게 게예요. 근데 이 게를 오래 끓이면은, 얘를 왜 복날에 먹었냐? 게가 귀신을 쫓죠. 그리고 또 뭐가 쫓죠? 가위요? 거위? 너울이? 아니, 제가 못 듣는 거죠, 그거.
더위. 더위? 아니요. 귀신을 쫓는 친구들이 누구 있죠? 팥. 그죠. 팥. 그래서 복날에 팥죽도 먹었어요. 그리고 고추 맞아요. 붉은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날에, 그러니까 토테미즘이기는 한데 복날에 귀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 그럼 귀신을 쫓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게를 끓여서 먹인 거예요. 이게 뭐냐? 게장이에요. 게장. 그리고 팥죽을 먹었고, 그리고 얘는 안 먹었어요. 삼계탕은 옛날에. 근데 왜 지금 삼계탕을 먹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왜 게장이 보신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는 게장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태어나기 전이겠죠? 있었대요. 근데 이 게장국집들이 왜 없어졌냐? 88년에 뭐 있었죠? 이때 해외의 모든 매스컴에서 우리나라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신 문화였어요. 야만이다. 쟤네 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게장국집을 다 바꿔버렸어요. 뭘로? 보신탕. 아니면 사철탕.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또 맞물린 게 뭐냐면 88년도에 87년도 정도에 굉장히 우리가 수출의 1등 품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려 인삼. 칠링 시스템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 운반 시스템. 그러니까 인삼을 해외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음식을 생각을 해보자. 삼계탕, 우리 지금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계탕은 옛날에 없어요.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뭐가 있었냐? 동의보감에 게삼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탕약이에요. 근데 얘는 약이에요. 닭이랑 삼을 고아서 끓인 탕. 감기에 먹였대요. 그러니까 몸보신 할 때 먹였대요. 그때도. 자, 그러면은 게삼탕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에서 우리 지금 인삼도 많아. 그리고 인삼을 알려야 돼. 그러면 원래는 이때는 그 인삼 불맛만 넣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가지고 오래 우려도 그렇게 드셨다는데 그냥 물만 드셨던 거거든요. 인삼을 하나 통째로 넣어버리자. 그러면 게삼탕에서는, 그리고 이때 얘기한 것처럼 이때는 삼보다 게가 비쌌겠죠. 그러니까 닭이 고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재료니까 앞으로 나온 건데 인삼이 이때는 더 비쌌겠죠. 그럼 얘가 나온 거겠죠. 거기다 하나를 그대로 놨으니까. 그래서 삼계탕을 이때 확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복날에. 근데 육개장 얘기하다 일로 샜네요. 게장. 그래서 게장은 그래서 원래 게를 끓인 탕인데 왜 육개장이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궁에 게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그죠? 소를 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를 넣은 게장을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복날 육개장을 먹어. 귀신은 못 쫓아. 소가 귀신을 들이받을까요? 그러니까 넣게 된 게 붉은색.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게장국에서 게 대신에 소를 집어넣고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고춧가루를 집어넣은 게 육개장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네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뒤에 보시면은 좀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네. 생각보다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죠? 일단은 그리고 칼국수 얘기를 좀 할게요. 아니면은 닭도리탕 얘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하고 싶은데 칼국수 얘기는 그냥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니면 다른 음식을 좀 더 얘기해드릴까요? 질문 받아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라서 할게요. 일단 칼국수는 진짜 줄여볼게요. 칼국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래, 조리법, 역사 뭐 등으로 만약에 나눌 수 있겠죠? 칼국수의 모태가 되는 음식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상면이라는 음식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보살면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산소지방,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냥 거의 다 있대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서 봤는데 이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쥐고서 그 이렇게 반달 모양 같은 차크라 같은 칼로 이렇게 툭툭 쳐내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도상면이거든요. 여기서는 칼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한국 음식 하시는 그 어머님들께서는 칼, 그러니까 도상면. 근데 여기에 또 추가돼서 그렇게 그분들이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칼국수는 비싼 음식이에요? 싼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아 이게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비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너무 비싼 음식이었어요. 칼국수가. 왜냐? 그죠? 밀가루. 밀이 우리나라에 자라긴 했어요. 근데 얘를 밀로 가공을 하진 못했었고, 그리고 밀을 그러니까 많이 재배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밀은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도경에도 나와요. 모두 다 중국에서 전량 수입.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날라올까요? 다 이고 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칼국수를 먹는다기보다 그 거의 한 30 정도 되시는 자제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번에 명절에 그 친구들 이렇게 앉혀놓고서 다 이 얘기는 하셨을 거예요. 야,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그죠? 야,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야?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야?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22에 했기 때문에. 자,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야? 얘기가 뭐냐? 일륜지 제사 중에 하나죠, 결혼은. 이런 귀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게 국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국수를 나눈 방법은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칼국수는 일단은 절면에 들어가요. 절면이라는 건 잘랐다, 그러니까 끊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모든 면이 원래는 뭐였죠? 메밀면. 그러니까 메밀은 재배를 했어요. 근데 메밀은 그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찰기가 없어요. 그죠? 글루텐이 없는 건데, 그래서 얘네는 면을 뽑으려면은 압력을 가해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압면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죽을 만들어서 틀에 누르면서 바로 끓여가지고 면을 만들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조금을 섞으면은 조금 글루텐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접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료를 찾아보면은 칼국수를 만드는 방법이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섞던, 그러니까 메밀가루가 주예요. 아니면 메밀가루에 찹쌀풀을 섞던, 그렇게 해서 좀 찰기를 만들어서 잘라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로 이게 칼도짜일까? 칼도짜. 정말 그냥 칼로 잘랐다 해서 그냥 칼국수야? 되게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죠? 뭐 그런 식이잖아요. 낮에 태어나서 그죠? 우리 점심이 뭐 이런 거. 얘는 저녁에 태어나서 이름이 저녁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공부를 했거든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상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죽을 해서 천에서 하나씩 만든다는 거는 칼국수가 아니라 뭐랑 비슷하죠? 수제비. 이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거기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님이 떡볶이를 만드는데 떡을 진짜 그냥 이렇게 지금 하듯이 끓여서 만든 것과 볶아서 만드는 거는 완전 차이가 크겠죠. 그래도 먹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고추장을 하면은 거의 기름을 이제 이렇게 섞어버리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아예 틀린 음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천에는 그런 수제비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만약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밀가루가 다 수입이 돼서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요 음식을 든다면은 얘는 그냥 수제비다, 칼국수는 다른 음식일 거다라는 게 제 추측이었었고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칼국수가 그렇게 만들어요. 칼국수는 지금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밀어서 잘라서 넣어서
그냥 끓는 물에 넣으면 맛있나요? 다시다를 조금 그죠? 물에 넣어서 이제 끓이면 먹잖아요. 근데 원래 칼국수 만드는 방법은 쌀만 해서 육수에 넣대요. 이 차이가 뭐냐? 자, 칼국수, 우리가 지금 칼국수를 끓이는 방법은 칼국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수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넣어서 끓인다. 그래서 자기의 물에 끓인다. 재물국수고요. 그러면 원래 칼국수는 만들어서 데쳐낸 다음에 건져서 끓인다. 그럼 뭐죠? 건진 국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가 보면 건진 국수의 유명한 곳은 안동이에요. 안동 낙동강에는 은어라는 되게 귀한 생선이 살았는데 이 은어를 육수를 내서 그 면을 건져서 끓였대요.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을 했대요. 그 전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농도를 요리로서는 되게 띡하다고 하거든요. 되게 걸쭉하다. 그런 음식과 맑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뭐가 더 귀해 보일까요? 그죠? 맑아야겠죠? 얘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재물국수가 아니고 건진국수였어요. 근데 이 건진국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메밀가루를 썼기 때문에 메밀가루를 재물에다 끓여버리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 돼요. 건졌다. 건졌는데 이거를 끓였을 때 그리고 메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칼국수를 이렇게 먹을 때가 메밀을 먹을 때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글루텐이라고 했잖아요. 글루텐은 서로 이제 접착을 시키거나 이제 점착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덩어리가 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 요 친구는 우리가 먹는 이 지금 칼국수는 하나씩 가닥이 떨어져 있다가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닥이 있다. 이 가닥이 가락국수가 된 거고 이 가락국수가 갈국수가 된 거고 이 갈국수가 칼국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음운변화라고 하거든요. 거기 예시로 써놓은 게 제가 뭐 머리카락, 뭐 칼과 뭐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도상면에 칼도자를 써서 칼국수가 아니라 가락이 바뀌어서 이게 됐다. 얘는 그러니까 도상면이 아니고 가락국수가 원조야. 여기서 온 게 칼국수야 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틀린 음식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은 세국정책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야 칼국수는 중국어 따라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제가 얘기한 그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상면이라고 있고 뭐 고려 시대에는 뭐 밀가루가 넘어와서 우리는 도상면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야 라고 뱉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닭도리탕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식을 계속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원래 지금 끝나야 되는 시간인가요? 아까 제가 저기서 어머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여쭤봤는데 12시에 안 끝내면 그냥 가버리신다고. 죄송합니다. 닭도리탕. 네. 자, 이 질문부터 그만 가야 돼요. 책은 이렇게 덮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재미없잖아요. 알고서 들으면. 그죠? 닭도리탕 맞나요? 맞아요. 닭도리탕 맞나요? TV에 그죠?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닭 볶음 끊어봅시다. 자, 다시 떡볶이 어머님한테. 자, 닭볶음탕 만들 때 닭을 볶으세요? 안 볼까요? 볶으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닭을 볶으세요? 볶으세요? 닭을 볶으면 익기 전에 팬에다가 볶으면 껍질이 떨어져요. 근데 왜 닭볶음탕이야?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식 시간에 대학교 때 한식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한식재단 쪽 분이셨어요. 지금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랑 안 친해요 지금. 닭볶음탕을 오늘 해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법을 막 예전 교수님이 막 써주세요. 막 쓰고 이렇게 만들면 돼. 근데 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볶는 거야. 재료에도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은 닭은 언제 볶으면 돼요? 볶는 거는 왜 안 해요? 마지막에 해요? 아니 야 닭볶음탕을 누가 볶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럼 왜 볶음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볶아서 끓이는 탕이 존재하나요? 한국 음식 중에? 그 양식에서는 스튜 개념이 있겠죠?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근대 시대를 넘어와서 한 80년대쯤 이제 이게 제시가 돼서 한 80년대 중반쯤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써라! 라고 공표를 하셨죠. 닭볶음탕이 맞아. 왜? 닭도리탕을 보자. 그러면 닭을 도리탕했다. 이게 뭐죠? 그죠? 이제는 그 얘기를 한 게 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도리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를 보자면 닭을 도리한 탕이다. 닭을 그래 탕을 끓였구나. 도리했대. 도리가 뭐야? 지금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든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뭐 책을 찾아보니까 근대에 고춧가루가 들어왔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김치도 백김치만 먹었고 그 뒤에 빨간 김치가 나왔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고춧가루다. 빨갛다. 야 닭도리탕 빨갛잖아. 고춧가루 들어갔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말 아니야? 했는데 일본말 중에 도리가 조류야.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여기에 제가 제2외국어가 일본어라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빨리 지울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도리탕이 일본말이니까 빼야 돼. 얘. 틀린 거야. 왜 일본말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 그렇게 바뀐 거 몇 개 있죠? 뭐 있죠? 변도. 오대. 벤또, 오대, 닭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잘 바꿨으면은 말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리 부분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게 조류라는 말을 진짜 그때 썼냐? 그러면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차민욱이잖아요. 제 이름은 차민욱입니다. 야, 차차민욱. 야, 차민욱민욱. 되게 귀엽긴 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왜? 닭이 조른 줄 모를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랑,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되게 많이 보고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지방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가는 데들이 거의 5일장들은 거의 찾아다녀요. 예지간한 데는 다 간 것 같아요. 가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쭤봐요. 그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야 남자 새끼가 고추다 뭐 이러는데 이게 뭔지 좀 알려줘. 사갈게. 이거는 뭐고 어떻게 먹고 언제 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사서 갈까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 일을 언제 끝내?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밥 좀 먹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먹여줘요. 왜냐? 제가 굉장히 선량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제가 사가기 잘해요. 어머님들한테 막 이렇게 물도 갖다 드리고 저를 그냥 이렇게 좀 돌다가 오늘 그냥 혼자 와서 밥 먹을 때도 좀 밥 좀 먹게 줘요. 야 우리 저 참 그냥 이걸로 해주면 그렇게 배워요. 왜냐? 조리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제가 싫어하는 그분들이 쓴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진짜 내려온 그 지방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듣는 얘기들을 저는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써 있습니다. 가지도리, 오이 뱃도리 혹시 들어보신 분?
이게 그렇게 해서 드는 음식들이거든요. 야 가지돌이라고 넘어 들으트. 그거 뭐냐고. 야 이게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있었다기보다 전국적으로 되게 옛날 할머님들이 그런 음식들이라고 막 꺼내주시는 찬들이 있었거든요. 걔네의 특징이 뭐냐면 잘라져 있어요. 토막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부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있어요. 아까 고기 설명하면서 우리는 칼이 안 좋았고 고기를 잡으면 따뜻한 상태니까 안 잘렸다 얘기했죠. 그래서 거의 통째로 먹었어요. 삼계탕, 백숙 다 어떻게 먹어요? 통으로 들어가죠. 옛날에 있었던 음식 어쨌든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잘라서 먹는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통으로 굽거나 찌거나 뭐 데치거나 해서 먹는 거였는데 얘는 닭이 토막이 쳐서 들어가는 탕인 거야. 닭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 너무 획기적이었겠죠. 야 닭을 통째로 안 하고 잘라서 그래? 어떻게 잘랐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도리다의 어간이다 라는 얘기가 그 좀 문제가 되신 그 이회수 아저씨도 이 얘기를 하셨죠. 도리다의 어간을 써서 이거는 도리야 그러니까 잘라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기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건 잘랐다 절단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자르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조리법들 중에서도 잘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숙이 있는데 백숙에 고추장 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쵸? 뭐 닭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매운 백숙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얘를 잘라서 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걔가 뭐라 할까요? 닭도리탕 맛있겠다. 닭도리탕이라니까요. 닭도리탕 맛있겠다 이렇게 하겠죠. 백숙이나 이렇게 오래 끓여서 끓인 그 탕 요리가 근대를 거치면서 고춧가루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토막내서 나온 게 닭도리탕이다 라는 게 그냥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식진흥원이나 그 국어순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새는 SNS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다녔거든요.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지켜주는 게 맞아요. 이게 여기 시청 관계된 거 여기 농협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나라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나온다고 답은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는 거고 잘못된 거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밑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글을 내리세요. 그래서 저는 안 내렸어요. 더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뭐 저는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든 끊어볼 수 있고 어떤 음식이든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그 음식이나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주자가 오늘 얘기하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은 되게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 긍정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름일까? 민욱이가 저희 시아랑 시은이에요. 근데 그게 베풀시 예쁘라고요. 베풀시 예쁠 윤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자라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거를 바라요. 그냥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도 너는 정말 옥돌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 였다면 이 친구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아주고 불러주고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은 아니죠. 어떤 친구들인지는 알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한식은 곧 문화니까. 그게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될 문화인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우리 손자들한테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나온 묵사발이에요.
근데 묵사발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사발에 담았다도 있는데 맞거나 일그러져 못생긴 상태래요. 그래서 생각한 거 예쁘게 하면 되잖아. 묵사발이 왜 예쁘면 안 돼? 너무 안 됐다. 너 못생겼다고 야 이름이 김 못생긴이가 뭐니? 너 예쁠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묵사발이라는 음식이고요. 얘는 어선이라는 친구예요. 어선은 생선살을 갈거나 해서 찐 음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친구들은 아니면 한식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생선살을 이렇게 포를 따가지고 김밥을 말아요. 그러니까 완전 손 많이 가고 번거롭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어선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야 그냥 찌개만 해도 어선이라 불러도 돼. 어려운 음식 전혀 아니야. 그래서 어선을 만든 거예요. 닭도리탕이에요. 사람들한테 닭도리탕이면 닭도리탕이에요. 닭볶음탕 아닙니다. 나는 그냥 먹으러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보여드리고 닭도리탕입니다. 이게 왜 닭도리탕이에요? 먼저 질문이 나오면은 전 거기 앞에서 한 10분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음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야, 너는 한식한다는 얘가 그게 한식이니?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뭐 얘기해도 되겠죠. 저희 대림대학교 학과장님도 계세요. 그분도 야 양식하지 말고 한식을 하라고 뭐 이런데 저는 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무슨 한식입니다. 얘는 섞어서 먹잖아요. 그냥 닭도리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레스토랑에서 항상 이거를 시그니처로 쓰거든요. 이거를 내면은 사람들이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닭도리탕이라고요? 왜 닭도리탕에 막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막 칼을 이렇게 어떻게 먹으면 되죠? 그러면 제가 얘는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으깨 드려요. 수저로 퍼 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진을 아직 못 찍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한 입 드셔보시면은 다 실망을 하세요. 이거 그냥 닭도리탕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예쁘게 해주고 모양을 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 그 음식의 가치가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으면 그냥 그 맛이 나는 거고 저는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면서 음식을 하는 한식 요리사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